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보내드렸던 보따리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살펴보기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장이 하락했잖아요. 더구나 등락이 아니라 약간 떨어졌어요. 오늘이 사실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에서는 특별한 시장에 변화가 없다면은 이 옵션 매수를 전부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10의 8이나 9 정도는 보통 그래요. 하루 정도는 발산하는 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보합하는 날은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보따리예요. 우리 같이 봤던 보따리죠. 이 보따리에서 이 보따리를 관심 종목으로 하나로 넣어봐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쭉 한번 살펴봐요. 다 더해서. 그럼 되게 특이한 게 보이죠. 보따리 중에서 하락한 것들이 있고 상승한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따리들은 그나마 하락이 좀 덜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쉬어가는 보따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버티는 보따리도 있긴 하지만은 이 하락한 날에 올라가는 보따리들도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아, 자꾸 저걸 내가 살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말고 시장을 제가 한눈에 시장을 한 발근 떨어져서 현명한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발 건너서 떨어져서 크게 바라본 거죠. 퍼스펙티브하게. 뭐가 보이시나요? 전 보여요. 제가 본 거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화전자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오늘 같은 날.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 세 개가 제 눈에 들어오네요.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이런 날 잘 버텼을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그동안 제가 올려드린 보따리에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보따리의 특징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세 개 종목의 공통점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로봇 관련주를 다르게 분리를 해요. 자화전자,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가 아니라 유진 로봇이나 이런 대장주가 따로 있다고 해서 다른 식으로 봐요. 뭐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로봇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자, 그 첫 번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현대글로비스가 뭐, 응? 보스턴 다이나믹도 아니고. 근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이런데 되게 많은 기술력도 갖고 있고 많은 실적을 쌓고 있는 회사예요. 더구나 그룹 내에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공학 관련해서는 이 현대글로비스가 가지는 매출의 지분도 지분이지만 예를 든다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나요? 확인해 볼까요? 넥스 지분을 보면은 11% 정도의 지분을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글로비스는 이 그룹사 내에서 물류나 자동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부분이 되게 많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오토에버도 똑같이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그룹사 내에서 현대오토에버가 가지는 부분들은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로보틱스 관련된 역할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갖고 있는 역량이 무기고
AI 로봇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하게 되면은 그룹사 내에 있는 모든 업무들의 상당수를 수주받게 될 거예요. 자화전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봐도 좋고요. 자화전자가 이렇게 기관들이 애지중지하는 이해하는 이유가 음, 자화전자는 뭐 애플 매출도 상당하지만은 앞으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개인데 뭐 액추에이터는 로봇들이 움직일 때 팔이나 다리 관절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키이고 움직임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얼마나 부드럽게 잘 다뤄주는가는 사실 액추에이터에 일려 있다고 봐도 되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건 관련된 성장성이라든가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겠죠. 실제로 그리고 자화전자의 매출도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 꾸준하게 분기별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에 반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눈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옵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자화전자는 사실은 이 손바뀜이 생기고 있어요. 기관들은 그동안 쭉 매수했던 것 중에 일부를 상당수를 드러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물량을 외국계 IB가 받았어요. 손바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생기면 우리는 되게 헷갈리고 당황해 하는데 당황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주식을 다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 운이 나쁘면은 둘 다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던졌는데 외국인이 받아주는 경우도 지금처럼 있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음, 외국인이 확 던졌는데 기관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외국계 IB에서 던지는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주가는 뒤로 밀려요. 누가 더 힘있게 밀어붙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기로 하루 이틀을 가지고 주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꾸준하게 연결해서 보면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11월 달 초에서 11월 말까지 바라본다면은 자화전자 주가는 사실 되게 뭐라고 말해야죠? 말 그대로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사고 있는데 주가는 꼬라박았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외국계 IB에서 상당한 물량을 던졌어요. 한 어제 오늘 이틀 양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IB가 던지는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관들은 사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였겠죠. 현대 글로비스는 재밌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쭉 샀는데 또 찔끔 팔고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양이 여기서 매수를 쌓아갈 건지 아니면은 매수를 뭐 찔끔 샀다가 찔끔 팔았다가 마치 단타처럼 움직이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이걸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미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매수를 했다고 친다면은 약간 더 기다려 보면서 이 그 다음 방향을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다시 매수로 바뀌는지를 연결해서 보는 수밖에 없지 하루 이틀 이틀 살의 주가를 판단하는 걸로는 도저히 절대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저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은
신조차도 만약에 신이 존재하면 신조차도 수많은 인간들이 이 안에서 서로 던지고 사고 하는데, 그리고 아침까지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오후에 팔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인간들의 생각들을 신조차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아무도 못 맞춘다라는 말이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전체적인 시장을 쭉 바라보면서 종목들을 제가 중간중간 종목의 특징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 특징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한 발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날이네. 이쪽이 그래도 좀 버티네. 이쪽이 그래도 특히 이렇게 하락한 날 버티는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폭락이 와도 좀 덜 떨어져요. 근데 하락한 날 많이 빠진 종목은 당연히 안 좋은 종목이겠죠. 그리고 하락한 날 버틴 종목이 상승한 날은 더 또 많이 올라요. 베타값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겠죠. 베타값이 크다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빠져야 되는데, 하락할 때 버텨주고 상승할 때 올라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스마트 머니 트렌드는 묶음으로 패키지로 클러스터링해서 보자. 그렇게 바라보면 새로운 게 보인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로봇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게 결론이겠습니다. 쉽죠?